마산 무악산 만날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무악산을 등산할 예정인데 이 만날 공원에 대한 역사가 또 있네요. 저기 판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려말렵 양반이시 가문 큰딸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와 세 남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천골에는 금전으로 벼슬을 얻은 윤진사 댁에 외아들 노총각이 있었으나 벙어리의 반신불수였습니다. 행성하는 아주머니가 윤진사 외아들과 이시집안 큰딸의 혼사를 권유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어머니는 큰딸이 행복하길 원했다. 큰딸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집안을 일으키고자 혼사를 허락하였다. 큰딸은 이 만날 고개를 넘어 윤진사 댁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집을 갔다. 시집 가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시집을 가서 그 윤진사 댁에 부자지만은 굉장히 구박받으며 살았답니다. 실제로 이제 애를 낳지를 못했는데 그 애를 못 낳는 원인이 그 자식의 반신불수인 자식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힘든 생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딸이 집으로 돌아온 외출입니까? 3년 만에 외출을 이래 왔답니다. 외출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병도 조금 나으시고 가세도 조금 이렇게 좋아지시고 이래서 하지만 그 딸은 시댁에 가기 싫어서 이래 어머니에게 간청했지만은 어머니는 단호하게 시집간 딸은 시댁에서 무대한다 이래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이제 그 반신불수인 그 아들이 이 만날 고개에 와서 아내가 오는 걸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반신불수고 남자 노릇을 못하고 마누라가 고생하는 걸 알고 벽에 머리를 쳐박고 피 흘려 죽었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내 이제 청산과부가 되죠. 청산과부가 돼서 시댁에 있다가 하도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 만날제를 올라왔죠. 어머니도 너무 딸이 그리워서 이 만날제를 올라왔는데, 그것도 우연히 이 만날제에서 어머니와 딸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고개를 찾아와서 극적인 상봉을 하여 회포를 푸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날 제에서 이쪽 편 저쪽 편 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만날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 만날 공원이 되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그 20살 나이로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는 한 맺힌 삶을 살면서 남편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성심으로 시부모를 모시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동상이고, 이 장면이 이제 이별이네요. 시집살이가 싫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친정 어머니는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고개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에게 집을 도망쳐 잘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죽어 있었다. 이 동행 반신불수 벙어리 남편은 아내의 딱한 사정을 척은히 여겨 시집살이 3년 만에 건행하여 만날 고개까지 동행하고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빨리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였다. 친정에 가니 가세가 호전되어 기뻤더라. 시집살이 하는 장면이네요. 큰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돈으로 산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가혹하였다. 혼례하는 장면이네요.
반신불수 외아들과 혼례를 올립니다. 이거는 예. 지금 저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만날고개 전경이고, 저 멀리 마산 앞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판소리 하시는 분이 계속 지금 판소리 연습을 하시는데 굉장히 가락이 구슬픕니다. 이 만날고개에 얽힌 그런 사연인 것 같기도 하고, 심성전인가? 자, 만날고개를 뒤로 하고 이제 무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또 뭐죠? 시네요. 새라는 시인데,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나리와 새가 울고 꽃잎이 될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가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글씨 금남 곽봉년입니다. 아이고, 한참 올라오니까 아까 이야기에서 연결된 이 구간 얘기가 이쪽에 있네요. 혼례하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윤진사댁 외아들은 그렇게 혼례를 치릅니다. 결혼 전에부터 부인을 연모했던 남편은 아내와의 혼인에 매우 행복해 하는데, 여기 시부모는 외며느리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고 남편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아내의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울고 있습니다. 남편은 착한 아내가 자신과 시부모의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돌에 부딪혀 생을 마감을 하죠. 큰딸의 동상이 어머니를 안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네들이 참 역사 속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여인들이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만날 고개네요. 여기서 엄마와 큰딸이 만났죠. 만날 고개 역사도 이렇게 있고, 참 반신불수인 남편과 큰딸의 만남이 과연 아름다운 만남이었을까 생각을 보게 합니다. 우리 정채봉 시인이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그런 시를 적은 적이 있죠. 그리고 잘못된 만남도 얘기하시고, 이 전경이 좋습니다. 그 시인께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죠. 만날수록 서로가 비린내를 묻힙니다. 또 비린내가 묻어 나오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한참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바로 이제 버리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우개로 지워져 버리니까요. 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정채봉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무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시야가 흐린데 저쪽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그리고
지난주에 갔던 장복산, 시루봉, 천자봉, 저쪽에 대암산, 저기 마산 가고파 랜드입니까? 가고파 랜드, 그리고 로보랜드인가 매립하고 있는 곳이 보이고요. 이쪽이 이제 바다 조망 쪽이고, 이제 무악산 정상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남해 고속도로 쪽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쪽이고, 무악산 정상석입니다. 학이 날아서 춤추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무악산이죠. 조선시대 그 무학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여기 정상에는 사람들이 조금 보이는군요. 역시 산의 모양이 나른한 학을 담았습니다. 여기가 학봉이고, 지금 현 위치 여기 정상이고, 제가 여기 서마지기로 해서 배너무 고개 봉화산으로 해서 다시 대곡산 만날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무악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지금 비가 부슬부슬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칼릴 지브란의 사랑에 대하여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해 부르거든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으면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믿으십시오. 비록 그 목소리가 폭풍이 정원을 휩쓸어 폐허로 만들듯 그대들의 꿈을 산산이 부숴버릴지라도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지만 고통의 가시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자라게 하지만 그대들의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꼭대기로 올라가 햇살을 받으며 하늘거리는 그대들의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그대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뽑힐 정도로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 단을 거두듯이 그대들을 자신에게로 거두어 드립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키질하여 그대들을 싸고 있던 껍질을 날려보냅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갈아 흰 가루로 만듭니다. 사랑은 그대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반죽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스러운 불에 그것들을 올려놓아 신의 성스러운 하양년에 쓸 성스러운 빵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행하는 것은 그대들의 가슴의 비밀을 알고 그 알므로 인해 위대한 생명의 가슴 한 부분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만약 두려워하면서 사랑이 평온하고 즐겁기만을 바란다면 차라리 껍질로 그대들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떠나올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계절의 구분이 없는 세상 속으로 웃는다 해도 실컷 웃을 수 없고 운다 해도 모든 눈물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그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그대들은 신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신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하십시오. 또한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지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갈 준비가 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활짝 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사랑하면서 또 다른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 다음의 것들이 그대들의 욕망이 되게 하십시오. 얼음이 녹아서 밤늦게까지 노래하며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너무 사랑하여 그리움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그대들의 사랑으로 스스로 상처받게 되기를, 그래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피 흘리게 되기를, 새벽엔
날개 달린 가슴으로 일어나 또 하루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주어졌음을 고마워하기를, 한낮엔 쉬면서 사랑의 환희를 음미하게 되기를, 저녁엔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속 깊이 기도하고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게 되기를. 이 사랑에 대하여라는 이 시인데,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그런 책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지금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일단 우산을 쓰고 다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서원곡입니다. 오늘 막 계속 비가 내리네요. 서원곡 계곡, 저 뒤에 무척산이 보이죠. 아유, 수심도 많이 깊습니다. 계속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루가 아니고 한 25,000번만 하면은 암이 낫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태양이 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는 감사할 거리가 지금 없는데 왜 감사하지? 그러면서 우리 뇌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실제로 이제 감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암 환자가 거의 말기암이고 도저히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감사합니다 이 말로 말기암을 치료하고 거의 석 달 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전부 사라진 그런 놀라운 경험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슴 깊숙이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 심령적인 부분들에서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그래서 일상에 만나는 모든 게 이제 내가 반복적으로 이제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감사 자체가 돼서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돌에도 감사하고 나무 한 그루도 감사하고 꽃에도 감사하고 여기 무악산 둘레길 탐방기념 리본 설치기 시대 무악산 서원곡 소망동산. 지금 만날 고개에서 대곡산으로 해서 능선을 타고 무악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악산에서 서마지기로 해서 서마지기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봉화산으로 내려와서 봉국사 위로 해서 그리고 임도를 따라 광명암, 달맞이 고개, 석봉암 원각사, 지금 서원곡 유원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타사, 완을폭포, 수선정사, 만날제 약수터, 만날고개까지 아직 상당 키로 또 남아 있습니다. 무악산 둘레길이 참 이래 오르막도 많고 내리막도 많고 이 부산의 둘레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표지판도 몇 번 놓치고, 그래서 지금 또 오르막입니다. 뭐 산이 그다지 험한 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르막 내리막 이게 심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대구에 있는 형님께서 이제 벌초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좀 했는데, 사실 요즘 뭐 코로나가 워낙 또 다시 기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벌초를 하러 온 또 지방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모이는 게 맞느냐, 막 이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길이 없네. 어디로 가지?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벌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문중 벌초, 대문중 벌초, 대문중의 벌초는 지금 날짜가 고지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전이라서 특히나 뭐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올라가야 되네. 아무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나는 벌초, 이걸 조금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문중에서 뭐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서로 사실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또 벌초를 안 한다 그러면은 또 뭐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뭐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만일에 이제 이번 민족 대이동 또 벌초 문제로 인해서 뭐 엄청 확산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뭐 치명적인 어떤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또 우리 소중한 후손들 그 생명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게 뭐 나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하든지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좀 완을폭포, 또 올라가네 둘레길. 그래서 좀 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좀 요번 추석만은 이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벌초하는 게 뭐 가장 뭐 힘들죠. 요즘 뭐 워낙 또 뭐 산이 또 풀들도 무성해지고 또 벌들도 많고, 또 이제 보통 기계로 이래 하니까 또 기계 한번 잡으면은 사실 뭐 2, 3일 동안은 팔이 우리하고 이래가 거의 뭐 연필 잡으면은 막 달달달 떨릴 정도로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추석 이 대명절 조상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벌초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 모든 사람 모여서 이제 후손들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절제를 하고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이야. 또 오르막이 나옵니다. 완을 폭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척척 내립니다. 무악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둘레길로 해서 차를 세워둔 만날곡에 가서 차를 회수해서 집으로 갈 예정인데, 아직 한 2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거의 일자리를 얻기 힘든 그런 어떤 연령대에 오게 됩니다. 평생을 이제 일하면서 이래 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써주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나 박탈감, 이게 엄청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또 앞으로 이제 일이라는 그 자체가 요즘 뭐 로봇화되고 AI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은 결국 이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인 일자리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일부 소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자본가들이 이거는 오석골 쉼터는 또 올라가네. 자본가들이 이제 대부분을 향유하게 될 거고, 결국에 또 아주 이제 그 저소득, 저 밑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질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과 하는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일자리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상위의 인구의 0.5% 사람이 미국 부의 90%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이 현상들이 이제 AI가 들어오고 로봇이 대체되고 이러면은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은 거의 뭐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뭐 러타르 뭐 있었죠. 이제 방직 직조 기계가 노동을 대신해서 실업자가 되니까 이제 직조 기계 그걸 이제 부수는 운동, 하여튼 무슨 러타르 뭐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영국에서는 기계 부수면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키다가, 그리고 이제 사형이 너무 가혹하다, 광범위하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가니까 기계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제 호주로 이제 귀향을 보냈죠. 호주로 귀향 보내다가 그게 실효성이 없자 다시 이제 그 기계 부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일자리를 잃고 기초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그런 계층에서는 뭐 기계 부수는 그 이상의 혁명이라도 일으킬 수 있겠죠.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역시 아마 동일한 그런 어떤 그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주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일자리였기 때문에 밥벌이도 못하는 그 생활 수준 저소득층으로 전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이익들은 이제 뭐 자본가들, 기업가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독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사회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부나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될 부분은 사실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 이 일자리를 빼앗긴 어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복지사회고, 지금은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본소득금, 기본소득제도 있죠. 일정 국민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이제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뭐 논의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기본소득 부분도 폭넓게 이제 연구가 되고, 또 각종 이제 그런 어떤 기술로 AI로 로봇 때문에
실패자로 실패자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에서 밀리는 그런 어떤 노동자 계급들, 그리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기초적인 의료적인 혜택, 의료 혜택,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나아진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무상화되고, 사실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뭐 그런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코로나 부분에서 이번 추석 명절, 그리고 이제 벌초를 걱정하는 분들이 전부 이제 좀 뭐 지혜롭게 협의하고 결론을 조금 더 이제 모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고, 올해 사실 한 해 벌초 안 해도 내년에 조금 더 더 하면 되고, 또 이제 이 벌초 기간, 추석 기간 끝나고 가을 겨울에 가서 또 뭐 마른 나무까지 또 이렇게 좀 쳐내면 되고, 이래서 이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벌초 안 해도 조상님들 용서를 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제사 드리거나 성묘하거나 이럴 때도 아주 이제 필수 있는 장난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뿌옇게 보이는 데가 마산항입니다. 마산 앞바다인데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거의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제가 차를 둔 만날 고개에 도착합니다. 이 무척산 둘레길이 참 무척 깁니다. 길고 또 조용하게 이래 참 걷기에는 좋은데 비가 오니까 더 불편하네요. 이 길도 멋있습니다. 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전원적이고. 여기는 또 사태가 나서 길이 유실되어 있네요. 이게 맑은 날 걸으면 굉장히 이 길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향나무도 이거 아주 깔끔하게. 오늘 몇 시간 걸었지? 8시 반부터 걸었으니까 지금 몇 시 됐노? 아무튼 좀 지루하고 우산 쓰고 가니까 팔도 아프고 아주 먼 길입니다. 마산까지 와서. 하지만 이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산 쓰고 홀로 이래 둘레길 또 산행길 이래 걸으니까 기분은 무척 좋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 남은 한 30년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차피 지구에 와갖고 이렇게 몸받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살아왔던 방식 ING 그대로 사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 뭐 말하자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또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뭔가 이제
나만의 어떤 삶들, 나만의 삶,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 많은 게, 내가 좋아하는 내 삶을 살지 않고 남들의 기대, 남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어떤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60 이후에는 저는 좀 괴짜가 돼 볼 예정입니다. 괴짜. 어떤 괴짜냐? 그냥 말하자면 이제 무의자연, 함이 없이 하고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인식들 이거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나와 하늘,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구에 와서 내 어떤 존재의 목적, 또 앞으로 펼쳐질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과 문명들, 또 이제 내가 또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인류에 뭔가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좀 바꾼다 할까,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류와 사회,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